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세상에서 가장 쓰기 힘든 글. 지난 금요일에만 출간 및 강연 요청을 10건 정도 메일로 받았는데 오늘 모두 답신을 해야 한다. 그런데 2개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모두 거절 예정이라 거절 메일을 쓰는데 오랜 시간을 거의 다 써야 할 것 같다. 미안한 마음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써야 덜 아프게 전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쓰기 힘든 글은 좋은 마음을 준 사람에게 거절의 의사를 전하는 글이다. 고맙고 미안한 만큼 힘들고 어렵다.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다. 황영조 감독에게 물었다. 너무나 이른 은퇴가 아쉽지는 않았나요? 답은 그의 삶처럼 단단했다. 그동안 뛰는 게 너무 싫었다. 너무 힘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은퇴하는 게 목표였다. 그 힘든 것이 너무 가혹했다. 사람들은 날 보고 타고난 천재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한 노력을 알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매일 훈련을 할 때마다 불구멍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사선을 넘나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보통 선수들이 느끼는 고통 지수가 1이라고 하면 나는 그걸 10까지 올렸다. 7, 8까지만 가도 죽을 판인데 그걸 10까지 올리며 했다. 지옥의 불구덩이가 매일 눈앞에 왔다 갔다 했다. 너무 힘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었다는 그의 말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정말 100% 맞는 말이니까. 무대를 즐겨, 무대를 찢어, 즐기면서 해. 간혹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에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나. 죽겠다는 마음으로 달려들어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데. 삶도 결국에는 마라톤이다. 분노와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자신을 이긴 자가 원하는 삶을 가질 수 있다. 당신도 지금이 가장 좋아. 나 요즘 너무 살이 찐 것 같아. 에이, 살이 어디 있다고 그래?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안 보이는 데 많이 있어. 아니야, 지금이 가장 좋아. 키 160에 65kg이면 양호하지? 그리고 나이 들어서 살 없으면 괜히 불쌍해 보이고 별로야. 많이 먹고 건강해야 병도 안 걸려. 나는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나누는 대화법을 좋아한다. 지금이 가장 좋아 라는 말이 주는 묘한 희망과 안정감이 듣는 사람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 그냥 딱 보기에도 넘치는 살이 여기저기 보이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고 상대방 입에서 안 보이는 데 많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배려와 이해심도 참 좋다. 그러니 당신도 늘 기억하길. 당신도 지금이 가장 좋아. 스레드를 시작할까 생각 중이다. 스레드를 시작할까 생각 중이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우리는 모두 매일 나이와 이별하고 있습니다. 상상의 육아와 현실의 육아는 다릅니다. 해봐야 그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죠. 1초도 쉬지 않고 징징거리며 혼자서는 절대 놀지 않는 아이. 그 곁에서 계속 비슷한 질문에 답하며 매일 죽어가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죠. 사람들은 참 쉽게 말합니다. 어쩌면 아이가 이렇게 예뻐요. 이런 아이라면 10명도 키우겠다. 하지만 아이가 예쁜 거랑 내가 힘든 건 다른 일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힘든 마음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가끔은 투명 인간이 되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도 하죠.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이가 내게 보여준 모습이 아이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인 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매일 이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느리게 크는 것 같지만 아이는 정말 순식간에 성장합니다. 어제까지는 하지 못하던 일을 오늘 갑자기 잘하게 되어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죠. 아이가 옆에서 아기 새처럼 제잘제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 아이는 순식간에 부모와 멀어져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어지죠. 혼자는 절대 잠들지 않던 아이도 어느새 혼자 자는 걸 더 좋아하는 나이가 되고, 놀이터에서 평생 살고 싶어 했던 아이도 이제는 더 이상 놀이터를 찾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놀이터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나와 놀아주지 않는 아이와 보냈던 행복했던 기억을 회상하게 되겠죠. 오늘 본 내 아이의 모습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이는 매일 빠르게 변하고 있고 오늘과 내일은 전혀 다르니까요. 우리는 모두 매일 아이와 이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더는 놀이터에 가자고 떼를 쓰지 않고 혼자 잠들기 싫다며 억지를 부리지도 않죠. 친구가 가장 좋다며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실수하고 떼를 쓰는 모습을 앞으로 평생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평생 볼 수 있는 마지막 실수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떼를 쓰는 장면일 수도 있죠. 야속하게도 시간은 참 빠릅니다. 말이 너무 느려서 걱정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말이 너무 많아서 제발 말 좀 그만해 라고 부탁하고 있죠.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급격하게 줄어든 말수 때문에 다시 제발 말 좀 하자 라고 부탁하며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의 모든 것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사라집니다. 오늘 본 아이의 모습은 평생 다시는 만날 수 없죠. 과자 하나를 들고 해맑게 웃는 행복한 아이, 옷 여기저기에 묻히고 먹는 철부지 아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누구보다 밝게 웃어주는 예쁜 아이의 오늘은 내일이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마지막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아이와 이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당신과 보낸 지난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사라지는 시간보다 아름다운 마음을 오늘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66일 인문학 대화법 우리 아이 첫 인문학 사전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부모, 육아맘, 초등학생, 초등맘, 자녀교육, 부모교육, 부모의 말, 66일 인문학 대화법, 우리 아이 첫 인문학 사전.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훈 작가님의 매일 아침을 여하는 1분의 기적.
상황 그대로가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본질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